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한번 훑고 간 친구들은 IB 때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IB Year 1 특강 수업에 이제 딱 들어가서 학생들을 보면은 사실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유독 잘하는 친구들이 보이면 저는 수업 때 한 번씩 물어보고 체크를 해봐요. 혹시 IGCSE를 학교에서 배웠니? 하면은 대부분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IGCSE 과정에 대한 소개와 이 수업을 들으시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목은 이제 90학년 학생들이라면은 무조건 들으셔야죠.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만큼, IGCSE 수업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고 정말 안 좋을 게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지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IB 학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이 이제 IGCSE 수업으로 과학을 배우는 경우에 굉장히 꼼꼼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IB 학교에서는 대부분 중학 과정을 IGCSE 과정 또는 MIP, 프리-IB 다양한 과정으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이 IGCSE 수업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과학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꼼꼼하게 다져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 유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뉴비 학생들, 예, 한국 교육 과정을 밟다가 이제 국제학교로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국제학교 신입생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과학 용어들이 이제 영어로 정리가 잘 아직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배우던 과학 내용과 해외의 과학 과정이 접근 방식이나 좀 다루어지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과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IGCSE 수업으로 과학 공부를 한번 다져가면은 굉장히 그 이후 공부들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과학 꿈나무 학생들. 앞으로 이제 이공계 쪽으로 진학할 학생들에 해당이 되겠죠. 좀 일찍 전공을 정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빨리 발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IGCSE라는 이 좋은 과정으로 꼼꼼하게 과학을 미리 준비를 하면은 또 이후에 과학 공부에 있어서도 좀 탄탄하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IB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Regular Chem Bio 또는 뭐 Honors Chem Bio 이렇게 AP 이전 단계에 필요한 수업들이 있죠. 물론 그 수업들로 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IGCSE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폭넓은 범위의 내용을 좀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요 IGCSE라는 선택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수는 아니지만 IB 학교 학생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왜 IGCSE를 이렇게 좋은 과정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짜여진 커리큘럼 중에서 유일한 표준화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IGCSE 말고 MIP라는 과정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IGCSE랑 MIP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MIP도 상황에 따라서 정말 좋은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 조금 아쉬운 점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재량껏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픽 구성이 좀 꼼꼼하게 나가기보다는 어떤 과학에서 이제 뭐 좀 중요한 토픽들 위주로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은 토픽들 위주로 뽑아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교육 과정이지만 아쉬운 점은 좀 세세하게 촘촘하게 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나중에 IB에 올라가서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MIP를 배우고 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깊이 있는 과학적 사고력이 발달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IB에 들어가서 필요한 재료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IGCSE예요. 그러니까 MIP는 좀 심도 있는 수업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부족한 단원들에 대한 보강을 IGCSE라는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좀 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IGCSE는 알찬 단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 알찬 단원 구성. 그러니까 꼼꼼하게, 촘촘하게 배운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 IGCSE 과정을 뭐 여러 교과서 그리고 자료들 샅샅이 뒤져보면은 이제 와, 학생들한테 별걸 다 가르치네. 학생들은 별걸 다 배우겠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살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꼭 정말 과학 공부, 과학 성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 드러그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요. 환경 문제, 성교육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학습적인 목적에서도 너무 좋은 과정이지만 그냥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이 공부를 꼭 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화된 커리큘럼의 꼼꼼함을 따라올 수 있는 다른 과정이 없어요. 너무 알찬 단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대체 불가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적의 선택지고 안 배울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GCSE에서는 뭐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간단히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단원 목차를 지금 다 볼 거는 아니고요. 일단 IB, A레벨, 보통은 이제 뭐 11, 12학년 또는 12학년, 13학년 정도의 2년씩 걸쳐서 배우는 과정들이죠. IB 그리고 A레벨 단원들과 연결이 제일 잘 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가? IGCSE 커리큘럼이. 사실 이 IGCSE 자체가 A레벨 배우는 학교에서 중등 과정에 공부를 하고 와라라고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단원 연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A레벨이라는 공부 자체가 IB와 단원 구성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배우는 과정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당연히 이 IGCSE는 중등 과정이고 중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AP라는 이 고등 과정보다도 범위 자체는 더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AP만큼 어렵지 않죠. IGCSE가 중학교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난이도는 AP보다는 쉽지만 AP 범위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AP에서 전혀 건드려지지 않는 내용들도 IGCSE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룬다. 이런 점을 좀 봐주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IGCSE에서 배우는 과학의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주변 환경에서 일어난 신기한 현상들,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끌어와서 배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중학생들이면은 그래도 너무 막 과학을 공부처럼 받아들이면은 미리 과학이 싫어질 수도 있고, 생물은 어려워, 화학은 어려워, 난 과학이랑 안 맞아,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좀 과학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좀 원리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이제 설명을 했듯이 뭐 환경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또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실험 중심으로 과학을 접근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IB 또는 AP에 가서도 과학과 실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과학을 어떤 개념을 배우고 이론을 배울 때 반드시 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같이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IB 디플로마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IB 디플로마,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 때는 배워야 되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학습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또는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실험의 원리를 A부터 Z까지 하나씩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IGCSE에서 미리 비슷한 실험들을 좀 많이 다루어 보고 익숙해져 있으면 IB 디플로마 시작했을 때도 훨씬 실험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거기에 이제 IB 때 추가적으로 배우는 내용들만 더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23년 가을부터 IB 캠바이오가 개정을 거쳤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추가된 내용들을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것도 조금 있어요. 워낙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 전에 좀 고등학교 과정에선 듣도 보도 못한 이론들이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현미경,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 것도 있지만 IGCSE에서 원래 다루던 부분들이 추가된 것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정 후에 IB가 IGCSE 단원과 연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IGCSE를 공부를 하고 난 학생들은 IB 때에 올라가서 출발점 자체가 여러모로 좀 우위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IGCSE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지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먼저 IGCSE 과정 자체가 2년 동안 배우는 과정의 커리큘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의 방학에 몰아서 다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나눠서 뭐 여름 특강 때 IGCSE 1년차 수업을 먼저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으면 그 이후 겨울 특강 때 이제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IGCSE 2년차 이어서 듣고 하면은 이제 전체 2년 과정이 커버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 겨울 특강이 워낙 조금 짧다 보니까 뭐 올해 여름에 IGCSE 1년차 수업을 듣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IGCSE 2년차 수업을 이어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예비 9학년에서 10학년 정도에 들으시면 가장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13학년제 경우에는 한 학년 높여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비 10학년에서 예비 11학년 정도.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2학년이 아니어도 조금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두 학년 일찍 들으셔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IGCSE 수업, 저희 디레이블에서 진행되는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IGCSE도 좋은 과정이고 또 MIP 수업도 장점을 잘 살린다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 대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 때 그 셀라버스 단원 구성 자체는 IGCSE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서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러니까 다루는 컨텐츠 자체는 IGCS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모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MIP에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뭐 실험을 깊이 있게 보고 실험의 디자인, 또 리서치 어떻게 이제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지 이런 과학적 사고력을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들도 많이 배합을 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전체적인 진행 구성을 보면은 먼저 과학 이론, 개념 수업을 배우고요. 또 거기에 같이 나오는 실험을 원리 이해 중심으로 배우고요. 또 그에 대한 뭐 객관식, 또 서술형 문제 어떻게 쓰는지 같이 연습해 보는 것도 함께 수업 시간에 일부 다뤄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이 주시는 질문들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베도 가능한가요? 노베가 뭘까요? 노베이스 학생들. 말하자면 7, 8학년, 조금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IGCSE 수업을 들어볼까 하는데 조금 너무 어려울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사실 7, 8학년 학생들 정도 되면은 완전히 노베이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어떤 뭐 integrated science, 뭐 통합 과학이라든지 그런 과목으로,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전체적인 수업을 어느 정도는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생물, 화학, 물리 이렇게 나눠서 디테일을 배우진 않더라도 흥미 위주의 과학 수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배경 지식이 약간 상식 수준에서는 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IGCSE로 좀 체계적인 과학 수업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좀 특히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막 공부하는 의욕이 뿜뿜한 친구들 그런 경우에는 7, 8학년 정도에 들어도 실제로 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큰 어려움 없이 재밌어 하면서 잘 따라오는 편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 교재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IGCSE 화학 그리고 생물 이렇게 두 과목을 담당해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체 교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IGCSE가 뭐야? 하실 때부터 IGCSE 과정 자체가 뭔지 잘 안 알려져 있을 때부터 저는 일찍 이 과정을 이제 인강으로 다 찍었고요. 이 수업이 너무 좋은 수업이라는 걸 저는 일찍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설명글, 정보글, 홍보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 IGCSE 과정이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예전엔 많이 없었는데 예전엔 제 수업밖에 없었는데 많은 학원들에서 IGCSE 수업을 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과정이 좋은 거를 한국에 알리는데 제가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고요. 네, 그래서 화학 교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험, 뭐 그래프, 화학식 이런 거 다 이제 꼼꼼히 배울 수 있도록 교재 준비했고요. 또 이제 올게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이죠. 유기화학 경우에도 중학생 때 배우는 과정이 IGCSE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과정이에요. 사실 유기화학이 이제 IB 때 처음 배우려면은 너무 낯설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IGCSE 때 배운 친구들은 거의 반복되는 내용, 중복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득이죠, 이득. 엄청난 이득이죠. 거의 복습하는 느낌으로 생각만 잘 나면은 IB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IGCSE에서 배우는 유기화학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커버합니다. 이렇게 이름, 명명법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화학 반응 원리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뭐 프로덕트, 어떤 생성물 만드는지, 또 이름 짓는 방법 등등등. 이런 내용들 IB 때 사실 그대로 다시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IGCSE로 정리를 해두면 상당히 좋다. 요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14단원이 이제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IGCSE 2년차 수업 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유기화학의 경우에는요. 네. 네, 그렇고요.
또 생물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첫 단원에는 뭐 living organism, 생명체의 특징부터 해서 지구상의 생명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 쭉 배우고요. 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organism을 이루고 있는 여러 기관들, organ 하나하나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 그리고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생명체가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한번 훑고 간 친구들은 IB 때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IB Year 1 특강 수업에 이제 딱 들어가서 학생들을 보면은 사실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유독 잘하는 친구들이 보이면 저는 수업 때 한 번씩 물어보고 체크를 해봐요. 혹시 IGCSE를 학교에서 배웠니? 하면은 대부분 학교 과정이 IGCSE로 배우는 친구들이거나 또는 IGCSE로 학교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 IGCSE 인강을 듣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IGCSE로 한번 다진 아이들은 IB Year 1 시작할 때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년간 반복된 저에게도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수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IGCSE 과정으로 이제 과학 공부를 중등 학년, 중학생 학년에 정리를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이제 수업 공부 계획을 짤 때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